5주 남았죠, 5주.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린 4주 프로그램 하려면 이번 주, 한 주 동안 잘 정리하셨다가, 한번 그렇게 몰아서, 빨리, 짧은 시간 안에 회독을, 수를 늘릴 수 있는 준비를 해 두시길 바라겠고, 범위나 뭐 이런 거 있으면, 박순호 원장님이 지금 좀 편찮으셔가지고, 금요일부터 오늘 안 나오시고, 그리고 또, 오늘 하루 종일 제가 학원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일도, 오후부터는 학원에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정도 좀 해가지고, 진도 잡기가 좀 어렵다거나, 아니면 그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된다거나, 그래서 좀 점검을 좀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개별적으로 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계획을 세워갖고 와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오면 제가 좀, 약간 좀 코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네, 많이 좋은 결실이 있어야죠. 뭐, 학원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적인, 것도 그렇고, 저는 이번에 지방직에서,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오길 바라겠고, 우리가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하긴 했지만, 사실 좀 결론 나는 게 마지막에 결론이 많이 나더라고요. 잘하시는 분들도 마지막에 약간 흔들리면 성적이 안 좋은 경우도 있고, 또 거꾸로 그동안 점수가 잘 안 나왔지만, 마지막에 몰아쳐가지고 점수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216번 가겠습니다.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통고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1번. 자, 벌금 과료에 상당하는, 자, 행정형벌을 가하는 특별 절차로서 법적 성질은 준사법적 행정행위로, 맞아요. 통고처분은 준사법적 행정행위. 범칙금을 납부하면 과형 절차는 종료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형사소추되는 일은 없습니다. 같은 건을 가지고. 그게 이제 통고처분의 의의가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통고처분은 국가의 배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2번 보겠습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 진행은 중단되지 아니한다. 라는데 공소시효 진행됩니다. 중단됩니다. 죄송해요. 공소시효 중단돼요. 자, 공소시효는 보통 독촉이 있거나 압류가 있거나 통고처분이 있거나, 자, 요런 것들은 뭐라 해요? 지금 요런 것들은 행정청이 과세를 하고 징수를 할 의사가 있음이 표시된 거죠. 그러면 공소시효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세금을 걷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사하지 아니할 때 공소시효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시효라는 것이 지나가는 건데, 이런 거는 이런 걸로 인해서 공소시효는 중단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중단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3번. 도로교통법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항고소송을 제기하면 안 돼요. 통고처분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형사 절차로 들어가거나 돈 내거나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4번.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서 통고처분은 세무관세의 고발로 형사 절차로 이행되고요. 네, 맞아요. 강제집행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217번 가겠습니다. 1번. 통고처분은 실질적 의미의 행정으로, 우리 이거 뭐야? 행정법 처음 공부할 때 하는 거 아니야? 처음 공부할 때. 실질적이냐를 따지는 것은 뭘 했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거. 어떤 행위를 했느냐를 따지는 거고, 형식적 의미의 행정 뭐 이런 식으로 가려면 누가 했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근데 이거 통고처분은 기본적으로 형식적으로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내용이 이거는 사법적인 내용이죠. 실질적 의미에서의 사법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주로 조세, 출입국, 교통. 2번 세무공무원의 아까 이거 했었죠.
치유되지 않습니다. 3번. 통고 처분을 이행하면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동일 사건에 대해서 다시 처벌하면 안 됩니다. 이행했으니까. 그치? 4번. 자, 통고 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고발한 경우라도 고발 및 공소 제기가 부적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자, 아까 1번으로 올라와서 조세, 출입국, 교통에 대해서 통고처분 할 수 있다지 통고처분 해야 한다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통고처분을 할지 그냥 형사 절차로 들어갈지, 그러니까 즉 형사소출을 할지는 재량입니다. 재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고처분을 하지 않고 고발, 그러니까 형사소출 절차로 들어갔다고 해서 위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4번도 부적합한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자, 과징금 넘어갈게요. 133페이지 과징금. 자, 1번 보겠습니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되는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 벌금 이외에 과징금을 함께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벌금은 기본적으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는 거고요. 과징금은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 과징금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은 뭡니까? 이 성격이 가장 기본적인 성격이에요. 과징금이. 예.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환수하겠다라는 게 과징금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가 잘못을 통해서 얻은 부당하게 얻은 이득에 대해서 환수하는 거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자, 때문에 같이 가능한 겁니다. 이중처벌 금지 위반 아니에요. 1번 틀렸네. 2번 보겠습니다. 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 이것도 별표 치시고, 이거 좀 잘 나오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요. 세 번째 줄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줄, 후단에.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과징금 금액을 산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부분 취소도 가능합니다. 계산할 수 있대. 계산할 수 있으면 부분 취소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행정청은 시정명령으로서 과거의 위반 행위에 대한 중지는 물론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의 반복 금지까지 명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예, 맞아요. 예.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여러분 4번도 틀렸는데 4번은 가산금을 뭘로 바꿔야 돼요? 그렇지, 가산세로 바꾸면 맞는 말입니다. 가산세. 가산세는 자, 세금 신고해야 되는데, 자,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이랬을 때 부과하는 금전상의 제재고, 가산금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날짜보다 늦게 냈을 때 지연이자, 이자 형태로 붙는 게 가산금이 되는 거고요. 두 개 구분하셔야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219페이지. 219번. 자, 사례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통 여러분 가징금의 대상은 독과점일 때 가징금의 대상이 많이 되고요. 독과점의 대상 때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과 여기 가로는 뭐 가징금 부과겠죠. 가징금을 부과했을 겁니다. 그리고 쭈루루 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689억 원의 가징금을 부과받았네요. 오, 세게 부과받았어요. 자, 가 보겠습니다. 이는 이용자의 편의 도모와 공공재 공급 등의 공익을 고려한 급부함형으로서, 맞습니다. 과징금 급부함형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전적 제재이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과징금은요, 과징금은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청문회 의견 진술이나 기타 청문회 기회에 줘야 돼요. 사전적 행정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 별표 치시고 다. 다는 아까 뭐랑 비교하셔야 되냐면 218페이지에 2번하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2번처럼 과징 금액을 부분만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다처럼 그런 설명 없이 법정 한도액을 초과해서 과징금이 내려졌으면 일부 취소해야 됩니까? 전부 취소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 전부 취소해야 됩니다. 구분해 주셔야 돼. 그 다음에 라 보겠습니다.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인허가 철회 정지에 가름하여, 그러니까 사업 정지 명령 같은 거죠. 자, 이런 거에 가름하여, 대신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자, 맞죠? 과징금은 행정청이 직접 부과 징수하며 체납 처분도 할 수 있다. 라 맞습니다. 그 다음 뭐야? 가나다라 마. 자, 부과 처분에서 행정청이 납부 의무자에 대한 부과 처분을 한 후에 그 부과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액수를 감액했어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감액 처분이다. 그럼 감액 처분은 무슨 뜻이에요? 감액 처분은 감액된 액수의 처분이에요? 아니야. 감액 처분은 감액하는 처분을 감액 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액하는 처분. 자, 그러면 지금 나는 100억의 과징금이 불만인데, 이게 50억으로 감액됐어. 감액됐으면 100억에서 50억으로 깎아준 이 마이너스 50한 거 가지고 따져야 돼? 이게 감액 처분이야. 이거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지. 뭘 따져야 돼요? 이거 가지고 따져야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 변경된 당초 처분이라고 부르는 거야. 변경된 당초 처분.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감액 처분이란 말을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 감액된 액수의 처분이 아니야. 요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감액 처분이란 건. 요 행위를 감액 처분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항고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당초 처분이 되겠죠. 550억도 난 못 내겠다. 이렇게 싸우는 거지. 싸워야지. 왜 난 100억 낼 건데, 왜 50억 깎아줬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인간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쵸? 가나다라, 바 보겠습니다. 자, 바도 마찬가지. 바도 똑같아. 아까 감경 사유가 있음에도, 근데 뭐 임의적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감경 사유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라고 그랬어?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도 재량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위법하다는 얘기죠. 위법하다는 얘기야. 위법하다 또는 뭐 재량의 일탈남용이다. 똑같은 말이죠. 자, 그럼 위법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네.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다 틀렸고 전부 취소해야 되고 마 틀렸고 바 틀렸고. 자, 220번 가겠습니다. 220번. 자, 가 볼게요. 가. 수개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하나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했는데 수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만이 위법하지만 그 소송상 그 일부의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자, 여기서 중요한 말 나오죠.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대 없대? 없어. 그러면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있으면 부분 취소 가능합니다. 과징금액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있냐 없냐의 문제. 있으면 부분 취소 가능하고 없으면 전부 취소해야 되고 최고 한도액을 초과하면 그때도 전부 취소해야 되고. 자, 나 보겠습니다. 과징금은 행정벌의 일종으로 그만 읽어야 돼. 과징금은 행정벌이 아니야. 과징금은 뭐라고 해야 되나? 급부하명 정도 수준이에요. 급부하명 정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청문 절차 요합니까? 요하지 않아요? 요한다. 요한다. 의견 제출 청문 절차 요한다. 혹은 행정 절차법상의 사전적 구제 절차 요한다. 자, 그 다음에 다 보겠습니다. 자, 그쵸? 인허가 정지를 하는 것보다, 영업 정지를 하는 것보다 대신해서 자, 버스 회사 얘기 많이 했죠? 버스 회사가 독과점을 했어.
그러면 버스 회사를 멈추면, 영업 정지를 시키면 공익상 국민들의 이 교통에 불편을 얻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그렇게 변환하는 경우가 최근에 많아졌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과징금 부과 처분의 경우 볼게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맞습니다. 부과 처분의 근데 뭐야? 네. 비송사건 절차법 아닙니다. 그냥 행정쟁송 들어가면 돼요. 비송사건 절차법 X 틀렸고 그러면 지금 나 틀렸고 라 틀렸고 가 다 맞았고 그 다음에 마 보겠습니다. 마 사업구역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 재결에 대해서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자, A 업체가 여기서 있어. 버스 회사야. B 버스 회사가 있어. 근데 얘네가 일로 자꾸 넘어가. 자, 넘어가. 그럼 사업구역을 위반했잖아. 얘네는 고양시에서 해야 되고, 얘네는 파주시에서 해야 되는데, 이 고양시 버스가 자꾸 파주시로 넘어간단 말이야. 그래갖고, 얘네한테 지금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어. 근데 억울하다. 만약 얘네가 과징금을 부과받아. 그러면 얘네는 좋지. 이제 앞으로 안 넘어올 거고. 얘네 앞으로 안 넘어올 거니까 얘네는 이익을 얻게 되죠. 근데 이게 과징금 부과 처분이 됐다가 이게 취소됐어, 지금. 재결에 의해서 취소됐어요. 그쵸? 이 과징금 부과가 취소됐어. 그러면 얘네는 부담을 갖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럼 계속해서 넘어올 가능성도 있지. 그러면 얘네가 과징금을 부과받음으로써 얘네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에요? 반사적 이익이에요? 반사적 이익에 불과했다는 거야. 그치? 얘네가 못하면, 솔직히 얘네가 과징금 받아가지고 쪼그라들면 얘네가 고양시에서 또 회사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얘네 A의 입장에서는 B가 과징금을 받는 게 유리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경쟁업체인데. 근데 그 유리함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지. 소송을 할 정도의 법률, 쟤네 과징금 받았으면 좋겠네. 과징금 안 받았네. 열받아.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마 틀렸죠. 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파 볼게요. 과징금 부과 처분이 법에 이거 전부 취소. 볼 것도 없고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과징금 채무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승계된다가 맞아요, 여러분. 승계된다. 승계된다가 맞습니다. 승계된다. 자, 그래서 4개 나, 라, 마, 사 221번 가겠습니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 이거 아까 했었죠. 구제명령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임금 주라고 했는데 자꾸 안 주고 그러면 돈으로서 압박할 수 있습니다. 2번, 자, 이것도 아까 얘기했었죠. 자, 과징금 감경할 것인지 여부는 재량입니다. 과징금 감경할 것이 재량이에요, 재량. 3번. 자, 가산세, 여러분, 가산세 고의가실 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요. 혹은 제가 실수로 그런 게 아니라, 과실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근데 그거 묻지 않아. 그냥 신고했어, 안 했어? 객관적 사실관계만 따진다는 거야. 객관적 사실관계만 따져서 부과하는 거지, 고의가실 고려하지 않습니다. 3번이 틀렸네요. 3번이 틀렸습니다. 과징금은 경제법상 의무 위반에 대하여 쭈르르 되고, 네, 맞습니다. 4번은 과징금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222번하고 223번은 특이한 거예요. 현실에서도 잘 없고, 그쵸? 자, 명단 공표입니다. 명단 공표. 자, 이거는 가 보겠습니다.
국가기관이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언론에 보도자료 제공하는 이른바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그 공표된 사실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국가기관이 공표 당시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단가 이게 진실 여부가 나중에 밝혀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황이 있다고 한다면, 즉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위법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단 공표가 상대방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 내지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치행정의 원리상 법적 당연히 여러분 명단 공표 법적 근거 필요합니다. 그 법적 근거 없이 명단 공표하고 그러면 요즘 같은 세상에는 진짜 위험한 거죠. 사실 명단 공표라는 것 자체가. 그래갖고 막 외국에다 해외 사이트 만들어가지고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 어노니머스 해가지고 막 나쁜 사람들 막 명단 공표하고 신상 공개하고 뭐 그런데 그런 사람들 처벌 받아요. 좀 받아요. 자, 참. 근데 좀 가끔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어. 나도 사실. 왜 나쁜 놈들의 인권을 너무 보호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그쵸? 우리는 법을 공부하는데 아직 나쁜 놈인 거 확실하지만 막 조주빈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나쁜 놈들인 거 확실하지만 근데 요즘 나쁜 놈들의 특성은 자기가 막 마스크 벗고 막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막 하고 그러는 경우가 좀 있어요. 자기가 무슨 심판자인 것처럼 막. 자, 뭐예요? 갑자기 감정에 입되는 바람에 나까지 읽었나? 다 위법한 공표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법상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으로 인한 시정명령을 공표하도록 한 명령은 위법이다. 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법 위반으로 인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으로 인해서 시정명령을 공표하도록 한 명령은 위법하다. 라는 판례가 있네요. 자, 이거는 뭐, 여러분 그냥 모르셔도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자, 보겠습니다. 예. 없어요, 여러분. 없어. 일단 일반법이 없다. 이렇게 해야 되지. 명단 공표에 관한 일반법은 없어요. 여러분,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럴 때 쓰는 게 아니죠. 명단 공개와 관련한 일반법은 없다. 자, 없다. 그냥 다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명단 공표에 대한 일반법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3번. 관어사업 제한. 관어사업 제한도 어떻게 보면 참 얍삽한 거예요. 네가 행정작용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만약에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뭐 허가 신청 같은 거 하면 우리는 안 받아주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관어사업 제한이란 그래서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많이 걸려요. 관어사업 제한은. 자, 각종 인허가를 거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확보 수단이 이긴 맞습니다. 세무서장은 허가 영업자의 국세를 3번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 허가의 정지 또는 취소를 주무관세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3번에 초점을 두시고요. 틀렸죠, 여러분? 징수법이에요, 징수법. 징수법에 인허가를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징수법. 체납 이런 거 나오면 당연히 징수법입니다. 징수법. 자, 국세 징수법. 4번 국세 체납자에 대한 관원사업 제한은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도 많이 받고 실제로 그게 항상 이슈가 됩니다. 관원사업 제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상관이 없는 것을 이렇게 메꾼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상 문제집을 다 끝냈습니다. 다 끝냈는데 제가 지난번 수업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가장 기본은 기출문제집을 회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밥 먹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이 좀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사람이 밥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가끔 라면도 먹을 수 있고 빵도 먹을 수 있고 과자도 먹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그런 정도 수준으로
이 예상 문제집도 전체를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예상 문제집에서 체크된 거라든가 여러분이 어쨌든 여러분의 공부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상 문제집도 그러한 좀 보충적인 공부거리로 좀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좀 문제의 완성도가 좀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접하지 못하는 포인트들을 간혹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대한 살려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 수업을 뒤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부터는 앞에 진도에 다 있는 거고 다시 앞으로 와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기본도 인원의 순서에 맞게끔 끝나는 시점부터 다시 이어서 좀 하느라고 그렇게 좀 됐으니까 그 순서가 약간 좀 책 진도하고는 틀린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하고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이 영상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써 단원별 적중 예상 문제집 EBS 행정법 총론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